은퇴 후 통장에 딱 이 금액만 있으면 평생 걱정 없습니다. 필수 노후 자금 공개. 은퇴 후에도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은퇴라는 단어조차 크게 신경 쓰지 않다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걱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엔 더 이상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노후 자금이 얼마나 있어야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사실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 마련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통장에 딱 이 금액만 있으면 충분히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1. 노후 자금의 중요성. 첫 번째 사례, 70대 부부의 현실.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사례는 7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60대 초반에 은퇴를 했고 당시에는 연금과 적금으로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10년이 지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의료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추가 지출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만 해도 우린 연금도 있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많으니 걱정 없을 거야 라고 안심했지만 은퇴 후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죠. 그 결과 지금은 70대가 되면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단순히 연금이나 저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생활비는 계속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노후 자금을 꼼꼼히 계획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2. 연금만 믿었다가 후회한 사례. 65세 공무원의 실수. 두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연금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공무원 사례입니다. 김 씨는 65세에 정년퇴직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기 때문에 노후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자녀 지원, 생활비, 의료비를 모두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죠. 김 씨는 공무원 연금만 있으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자녀 결혼 비용이나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저축해둔 돈이 필요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은퇴 후 자금 부족을 실감하며 재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는 연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연금은 고정 수입이지만 생활비 상승률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연금 이외에도 예비 자금을 마련해 두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자금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준비된 노후. 55세에 은퇴한 자영업자.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노후 준비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55세에 자영업을 접고 은퇴했습니다. 그는 은퇴 전부터 철저하게 노후 자금을 준비해 왔습니다. 기본적인 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과 투자, 수익으로 노후 자금을 확실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산을 배분해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해 긴급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한 의료비에 대한 대비책으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까지 준비했죠. 그 결과 박 씨는 현재 은퇴 후에도 경제적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하고 계획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자산 분배, 투자, 비상자금 마련 등 다양한 대비책을 세워두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 그럼 이 사례들을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노후 자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다음 몇 가지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연금 외에 추가 자금 마련하기. 연금만으로는 모든 생활비와 예기치 못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연금, 투자, 저축 등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연금이나 투자 상품은 미리 계획해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 상황 대비 자금 준비하기. 아무리 꼼꼼히 계획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사고, 자녀의 지원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긴급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출 구조 조정. 은퇴 후엔 고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필수 지출 외에는 절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의 질을 너무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절약하고 남은 금액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투자하세요. 결론적으로 은퇴 후 통장에 얼마나 있어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자금 준비, 전문가, 칼럼 인생 2막을 위한 확실한 재정 전략.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후 재정 준비는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노후 생활의 질은 어떻게 자금을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죠. 이번 칼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현명하게 은퇴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연금만 믿어서는 안 된다. 현실적인 재정 전략 필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주된 수입원으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연금만을 떠올립니다. 물론 연금은 안정적인 수입원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앞서 공무원 김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연금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생활비 상승률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완해야 할까요? 먼저 연금 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투자와 저축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연금은 고정적이지만 투자 수익은 다소 변동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수익은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죠. 예를 들어 50대 중반부터 소액으로라도 꾸준히 투자 상품을 운영하는 것이 노후 자금을 불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적립식 펀드나 ETF 같은 투자 상품은 비교적 리스크가 낮으면서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투자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꾸준히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생활비 구조를 줄이는 방법, 가성비 높은 노후를 위한 계획. 은퇴 후 가장 큰 부담은 아무래도 생활비입니다. 생활비는 은퇴 전후로 크게 다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상 생활비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의료비나 의료 관련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생활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고정 지출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상환 계획을 은퇴 전부터 세워야 하며 가능하다면 주택을 소형화하여 관리비와 유지비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큰 집보다는 작고 효율적인 집에서 지내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수월하죠. 또한 생활에서 소소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에너지 절약, 통신비 절감 같은 기본적인 비용 절감부터 시작해 필요 없는 구독 서비스나 보험료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구독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매달 나가는 소액이 쌓여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작은 지출을 점검해 꾸준히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비상금 준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위한 대비. 앞서도 언급했지만 비상 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긴급 자금, 즉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상금은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해야 하며 예금이나 통장이 적합합니다.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긴급 자금의 적정 수준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생활비입니다. 비상금은 의료비, 자녀 지원, 예상치 못한 수리비나 사고 등을 대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의 큰 지출이 삶의 질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 자금은 되도록 손대지 않고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긴급 자금만 따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건강은 최고의 자산 의료비 절감을 위한 방법.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많은 노후 자금을 준비해도 건강이 나빠지면 빠르게 자산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전부터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예방의료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건강보험은 물론 실손보험이나 기타 보장성 보험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만 믿는 것보다는 예방을 위한 투자, 즉 건강한 식단, 운동, 적절한 휴식이 필수적입니다. 50대부터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며 큰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심리적 안정과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는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자산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은퇴 생활은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새롭게 해야 할 일이 많아지지만 과거의 직업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목표를 다시 세우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나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목적보다는 삶의 활력을 위해 가벼운 재취업이나 봉사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안정을 찾고 은퇴 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결론, 성공적인 노후 준비는 구체적인 계획에서 시작된다. 은퇴 후에도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금만 믿고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저축, 긴급 자금 마련, 그리고 생활비 절약 등 다양한 재정 전략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관리와 은퇴 후 심리적 안정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40대, 50대부터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시작한다면 은퇴 후 삶이 훨씬 여유롭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도 은퇴 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내가 평생 해온 일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면?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퇴직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어버리면 두려움과 막막함이 찾아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퇴직 후의 여유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으로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운 건 이 모든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다는 겁니다. 한때 당연했던 월급, 동료들과의 관계, 내가 있었던 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50대 하루아침에 무직이 된다면? 당신도 몰랐던 충격적인 현실. 50대, 60대의 무직 상태가 되는 건 단순히 일이 없는 상황을 넘어섭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직장의 문을 닫는 일은 우리 삶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닐까? 라는 막연한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져요. 돈, 인간관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까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1. 수입이 끊기면 오는 금전적 압박. 퇴직 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바로 돈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면 생활비와 고정비가 한꺼번에 부담으로 다가오죠. 한 남성, 정 씨 55세는 대기업에서 30년을 다니다가 희망퇴직을 했어요. 퇴직금으로 소형 카페를 차렸지만 초기 투자비와 임대료, 운영비 부담으로 1년도 안 돼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정 씨는 대출 이자를 갚느라 매달 허덕이기 시작했죠. 문제는 돈이 없으면 일상의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외출조차 부담스러워지고 건강검진이나 취미활동 같은 것도 멀어져요. 이런 상황에서 준비 없이 퇴직을 맞으면 돈 걱정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2. 사회적 관계의 단절.
일하면서 쌓은 인간관계는 퇴직 후 빠르게 희미해집니다. 한 여성, 김 씨 58세는 공기업에서 일하며 팀장까지 올랐어요. 직장에서 매일 함께하던 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퇴직 후 연락은 점점 끊겼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이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지니 내가 무언가를 상실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치 나만 세상에서 뒤처진 것 같았어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잖아요. 하지만 일터가 사라지면 그 관계들도 사라지기 쉽습니다. 퇴직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속하는지 다시 고민해야 할 때가 옵니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고립감을 낳고 이는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3. 정체성 상실과 자존감 하락. 마지막으로 가장 깊이 다가오는 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는다는 느낌이에요. 박 씨 60세는 고등학교 교사로 35년을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처음에는 드디어 쉬는구나 라며 기뻐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그의 일상이 무너졌어요. 새벽에 일어날 이유도 없어지고 하루를 보낼 계획도 없으니 점점 무기력해진 겁니다. 그는 말했어요. 가장 힘든 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퇴직은 단순히 직업을 잃는 게 아닙니다. 내 정체성의 일부가 사라지는 거예요. 일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하루를 구성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니까요. 퇴직 후 무직 상태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철저한 재정 계획. 퇴직 전에 현재 자산을 꼼꼼히 점검하고 은퇴 후 최소 1년간 생활비를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해요. 만약 새로운 일을 찾고 싶다면 교육비나 창업비 등 추가적인 예산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적 연결망 유지하기. 동창회, 지역 커뮤니티, 취미 모임 등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망을 유지하세요. 일터를 떠나도 새로운 네트워크가 당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 찾기. 퇴직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봉사활동, 취미생활, 글쓰기, 유튜브 채널 운영 같은 작은 도전이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50대, 60대의 퇴직이나 무직 상태는 누구에게나 큰 충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만 잘하면 이 시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막막함에 주저앉기보다는 작은 준비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50대 이후 무직의 현실,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어갈까? 50대나 60대가 되어 무직 상태를 맞닥뜨리는 건 그 자체로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변화에 마주한 순간, 사람들은 자주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죠. 하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퇴직 후 무직 상태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과거의 자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나는 경력이 30년인데 금방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지. 라고 낙관하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새로 취업할 확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과거의 높은 연봉이나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실을 직시한다는 건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시장에서 내 경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해야죠. 사례. 김 씨 57세는 20년간 IT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다가 구조조정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전 경력을 기반으로 유사한 직업을 찾으려 했지만 연봉 협상에서 번번이 좌절을 겪었죠. 이후 그는 자신의 강점이 팀 관리와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점을 깨닫고 소규모 기업의 컨설팅 업무로 전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낮은 연봉이었지만 일에 대한 만족도와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2. 경제적 기반을 재정비하라. 퇴직 후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역시 돈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끊긴 순간부터 지출은 그대로인데
자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목격하게 되죠. 이를 방지하려면 재정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꼭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돈을 현명하게 쓰는 겁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투자를 고려하거나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례. 정씨 62세는 퇴직 후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정리하고 소형 아파트 2채를 구매해 임대 수익을 얻기 시작했죠. 초기에는 수익이 크지 않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며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임대 수익으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3.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고립을 피하라. 퇴직 후 고립되는 것은 흔한 문제입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 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고립된 상태가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소속감을 느끼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 모임,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건 고립에서 벗어날 좋은 방법이죠. 사례. 박씨 60세는 퇴직 후 한동안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시작한 지역 자원봉사가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는 자원봉사를 통해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까지 구상하게 되었죠. 지금은 소규모 식품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며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만족감을 동시에 얻고 있습니다. 4.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이전 직업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겁니다. 취미를 전문적인 일로 발전시키거나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에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례. 이씨 59세는 퇴직 전까지 건축회사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했지만 퇴직 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취미였지만 점차 그의 작품이 지역 전시회에서 인정받으며 수익까지 생겼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내 안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며 새로운 삶의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5. 작은 준비가 큰 변화를 만든다.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앞서 말한 현실을 직시하고 재정 계획을 세우고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 이 작은 준비들이 모여 퇴직 후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이 칼럼을 읽는 여러분도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변화들을 실천으로 옮기면 됩니다. 50대, 60대의 삶은 아직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그 가능성을 믿고 한 발 내디뎌 보세요. 퇴직 후 무직 상태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길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준비된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걱정 없겠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안정된 월급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온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편안한 삶을 누릴 거라고 믿지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공 뒤에 숨겨진 불안함을 놓칩니다. 은행 지점장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은퇴 후 삶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준비 부족입니다. 안정된 수입에 길들여져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거나 연금과 노후 자금의 실제 가치를 과대평가해 스스로를 과신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3가지 실화로 이를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1. 강남은행 지점장의 실패한 은퇴 계획. 어 씨는 강남의 한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며 지점장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높은 연봉과 퇴직금을 바탕으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은퇴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퇴직 당시 어 씨는 퇴직금으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 이상이 들면서 5억 원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자녀 결혼 비용, 예상치 못한 의료비까지 더해지자 10년도 채 되지 않아 예금 잔고가 바닥을 보였습니다. 나처럼 직장 생활 내내 고생한 사람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퇴직 전에 재무계획 전문가를 만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례 2. 자영업으로 성공하려다 전 재산을 날린 B씨. B씨는 은퇴 후 자영업을 시작하며 새로운 도전을 꿈꿨습니다. 그는 노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프랜차이즈 카페에 투자했고 초기에는 나쁘지 않은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기 불황과 상권의 변화로 매출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직장에서 돈만 벌어봤지 사업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군요. 결국 B씨는 카페를 정리하면서 손해를 보고 퇴직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현재 그는 월세로 살아가며 근근히 연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말만 듣고 준비 없이 시작했던 자신을 자책합니다. 사례 3. 사람에 의존하다 실패한 C씨. C씨는 은퇴 후 지인에게 전 재산을 맡겼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사람이니 투자 역시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투자처가 부도가 나면서 C씨의 돈은 증발해버렸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이렇게 현실일 줄 몰랐어요. 그는 은퇴 후에도 재정 관리를 남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며 대비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그는 최소한의 생활비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 교훈.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명확합니다. 은퇴 준비는 수동적이면 안 됩니다. 스스로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적절히 관리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 전 재무 설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퇴직금, 연금, 그리고 기타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생활비, 의료비, 자녀 지원 비용 등을 현실적으로 예측해야 합니다. 소비 습관 개선. 현역 시절의 소비 패턴을 은퇴 후에도 유지하려 하면 금방 재정이 고갈됩니다.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노후 수입원 확보. 은퇴 후에도 일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프리랜서, 파트타임 일자리, 소규모 창업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옵션을 미리 준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 분산 투자. 자산 관리를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 방식으로 분산하세요. 연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하지만 그 시작이 행복할지 비참할지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일깨우고 더 나은 은퇴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해보세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비참한 현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퇴직 후 인생 준비가 전부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돈 걱정을 안 했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게 이렇게 불안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이 말은 은퇴 후 재정난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을 떠나면서 소득은 끊기는데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은퇴 후 삶은 젊었을 때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다 보면 은퇴 후 맞이하는 현실은 비참함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핵심 전략과 사례를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수입원의 중요성. 고정 수입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소득 단절입니다.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이 사라지면 그동안의 자산만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김철수 씨는 퇴직 당시 퇴직금 4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히 살겠지라고 생각하며 연금 외에는 다른 수입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생활비와 의료비로 300만 원씩 쓰다 보니 10년도 되지 않아
남은 돈은 1억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실수는 수입원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프리랜서 활동, 월세 수익, 투자 등 지속적인 소득원을 미리 확보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해결책은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만들어줄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세요. 예를 들면 은퇴 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거나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소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소비 습관 바로잡기. 현역대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 안 된다. 돈이 있으면 쓰게 되더라고요. 이경자 씨는 평생 직장 생활로 안정된 수입을 받았던 덕분에 늘 좋은 옷을 사고 맛집을 다니며 지내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 했지만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고야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현역 시절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금방 재정적 한계에 부딪힙니다. 소비를 줄이는 데는 다음의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가계부 작성하기. 어디에 돈이 새는지 파악하세요. 필수와 선택 지출 구분하기. 꼭 필요한 비용과 줄일 수 있는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소비 기준 재설정. 젊었을 때처럼 비싼 브랜드나 고급스러운 물건을 추구하기보다는 가성비와 실용성을 우선시하세요. 3. 위험 분산 투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으려면 퇴직금을 한 곳에 몰아넣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구나 지인의 추천으로 투자에 나섰다가 돈을 잃는 경우가 흔합니다. 박종민 씨는 퇴직 후 믿고 있던 후배의 제안을 받아 주식 투자에 전 재산을 맡겼습니다. 후배가 이건 확실하다고 장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투자 금액 대부분을 날리고 현재는 파트타임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막으려면 자산 분산 투자. 한 곳에 모든 자산을 몰아넣지 말고 다양한 투자 상품에 분산하세요. 전문가 상담.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시작. 퇴직금을 한 번에 투자하지 말고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 시장을 이해하고 신중히 결정하세요. 4. 인간관계와 심리적 안정. 돈보다 중요한 것. 돈 문제만큼 은퇴 후에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가 무너지거나 외로움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경제적 불안과 겹쳐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까요? 소통 유지. 가족과 친구, 동료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관계를 유지하세요. 취미생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 활력을 찾으세요. 긍정적 마인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은퇴 후의 삶이 비참할지 행복할지는 결국 준비의 차이입니다. 오늘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도 준비 부족으로 인해 은퇴 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은퇴 후 삶을 설계하고 철저히 대비하세요. 퇴직금과 연금만 믿지 말고 추가적인 수입원과 절제된 소비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풍요롭고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준비된 은퇴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서울에서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는 좀 조용하고 편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 이 말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분들 사이에서 자주 나옵니다. 젊을 때는 직장과 아이들 학교 때문에 무조건 서울 근교에 살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어딘지 다시 생각하게 되죠. 특히 의료, 교통, 물가, 환경 이 네 가지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어디가 그런 조건을 갖춘 곳이냐? 는 겁니다. 경기도만 해도 30개 넘는 시군이 있는데 병원이 많은 곳은 시끄럽고 조용한 곳은 대중교통이 불편하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자들이 실제로 많이 찾고 객관적인 조건까지 갖춘 경기도의 노후 1등 도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도 함께 보시면 왜 그 도시가 선택받는지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 조건, 무엇이 중요할까? 노후에 좋은 도시는 단순히 조용한 시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음 4가지 조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의료 인프라 가까운 종합병원이 있는가? 대중교통 서울이나 주요 도시로 이동이 편한가? 생활 물가 집값, 공공요금, 식비가 부담되지 않는가? 자연환경 걷기 좋은 공원, 한적한 산책로가 있는가? 이 조건을 기준으로 꼽히는 경기도 최고의 도시 바로 수원시입니다. 왜 수원일까? 객관적인 이유 4가지. 대형 병원 밀집 지역, 아주대병원, 수원성 빈센트 병원 등 3차 병원이 밀집해 있어 응급 상황이나 만성질환 치료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가장 중요해지는 심장, 뇌, 혈관 질환 관리에서 서울 못지않은 의료 수준을 자랑하죠. 뛰어난 교통 접근성. 서울로 출퇴근하던 사람들이 정착할 만큼 GTX-C 노선,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등 교통망이 탁월합니다. 은퇴 후 문화생활, 병원 진료, 자녀 방문 등을 고려할 때 교통은 큰 메리트입니다. 안정적인 생활 인프라.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공공시설이 고루 갖춰져 있고 노인복지센터나 평생교육원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요. 은퇴 후 무료 강좌, 동아리 활동 등을 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된 삶이 가능합니다. 자연과 도심의 균형. 광교호수공원, 화성행궁, 서호공원 등 걷기 좋은 공원과 역사 명소가 많습니다. 도심에 살면서도 여유로운 자연을 느끼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죠. 실제 사례. 서울보다 병원이 더 낫더라고요. 김정희 65세님. 서울 강서구에 살다가 은퇴 후 수원 광교로 이사한 정희님. 처음엔 집값이 비쌀까 걱정했지만 30평대 아파트 전세를 서울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고 아주대 병원이 10분 거리라 정기 건강검진이나 응급진료에 큰 만족을 느끼셨다고 해요. 서울 나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병원이 훨씬 친절하고 시스템도 좋아요. 실제 사례. 무료 강좌 덕분에 인생이 활짝 폈어요. 박진호 68세님. 박진호님은 은퇴 후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집에만 있으니 자존감도 떨어졌죠. 그러다 수원시 평생교육원에서 시니어 미술 강좌를 무료로 수강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매주 수업 가는 날이 기다려져요.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활기차요. 실제 사례. 딸이 반대했는데 지금은 자기도 이사 오고 싶대요. 이선자 70세님. 이선자님은 은퇴 후 혼자 살던 서울에서 수원 영통구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딸은 처음에 너무 멀다고 반대했지만 선자님은 병원, 시장, 공원 다 도보거리야. 여긴 은퇴자 천국이야 라고 말하셨죠. 지금은 딸도 아이 키우기 좋다며 영통으로의 이사를 고민 중입니다. 결론 어디서 살 것인가는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돈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삶의 질, 건강, 외로움, 활동성은 모두 지역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수원시는 단순히 병원과 교통이 좋은 도시를 넘어 은퇴 이후 고립되지 않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입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아플 때 혼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진짜 은퇴자의 로망 아닐까요? 은퇴하면 여기 살아야 합니다. 이 말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수원은 은퇴자들에게 삶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줄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은퇴하면 여기 살아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노후에 가장 살기 좋은 1위 도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디서 살 것인가는 은퇴 설계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뿐 아니라 건강, 사회적 관계, 삶의 질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시골이나 고향으로의 회귀만으로는 만족스러운 노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해온 은퇴자들 중 상당수는 서울의 높은 물가와 주거비, 혼잡한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경기도권을 새 정착지로 고려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경기도 도시들 가운데 노후에 가장 적합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복지, 교통, 의료, 생활 인프라, 자연환경이라는 5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수원시가 은퇴 후 정착지로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노후 정착지를 고를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기준. 1. 의료 접근성.
65세 이상 고령자의 70% 이상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응급 상황 시 30분 내 3차 의료기관 도달 여부가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원시에는 아주대학교 병원, 성빈센트 병원, 수원중앙병원 등 종합병원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응급 및 만성질환 관리에 용이합니다. 2. 교통 편의성. 은퇴 후에도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은 중요합니다. 병원 진료, 문화활동, 자녀 방문 등을 위해 지하철과 광역버스의 유무는 핵심 요소입니다. 수원은 KTX, GTX 노선 예정, 분당선신 분당선 1호선과 다수의 광역버스가 연결돼 있어 교통망이 매우 우수합니다. 3. 주거 안정성 및 물가. 서울과 비교해 전세 및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조화를 이루며 물가도 적정 수준입니다. 영통권 선장안 등 각 구별로 특성이 뚜렷해 다양한 주거 선택이 가능합니다. 4. 지역 복지 및 여가 인프라. 노후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사회적 연결망 형성과 여가 활동입니다. 평생교육, 시니어 복지센터, 공공문화시설 등이 지역 내에 고르게 분포되어야 합니다. 수원시는 평생학습관, 시니어클럽,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운영이 활발하며 공공체육시설 및 도서관도 풍부합니다. 5. 자연환경과 산책공간. 은퇴 이후 활동량 유지를 위한 공원, 호수, 둘레길, 생태하천 등 접근 가능한 자연환경은 정서적 안정과 건강 유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광교호수공원, 서호공원, 팔달산 둘레길 등 도심과 자연이 공존하는 구조는 은퇴자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실제 은퇴자 3인의 정착 사례 분석. 사례 1. 병원과의 거리, 생명을 지키는 기준이 됐죠. 김정희 65세, 영통구 정착. 지병이 있는 남편과 함께 서울을 떠나 수원으로 이사한 정희 씨는 서울보다 의료 접근성은 오히려 더 나았다고 말합니다. 아주대병원과 성빈센트 병원이 집에서 10분 거리이고 의료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병원 내 노인 진료 시스템도 만족스럽다고 평가합니다. 노후 의료복지의 핵심은 속도와 접근성입니다. 사례 2. 수업 듣고 산책하고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박진호 68세, 권성구 정착. 은퇴 직후 무기력과 외로움에 시달리던 진호 씨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미술서 예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나갈 곳이 있고 말할 사람이 있으니 마음도 몸도 달라졌어요. 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회적 단절을 막는 지역 커뮤니티는 정서적 건강의 핵심 자원입니다. 사례 3. 자식도 부러워하는 노후 생활입니다. 이선자 70세, 장안구 정착. 서울에서 홀로 거주하던 이선자 씨는 자녀의 권유로 수원으로 이주했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근처의 전통시장과 주민센터 활동을 통해 금방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서울보다 소통이 쉽고 조용하면서도 편리한 환경에 자녀들도 부러워한다고 말합니다. 노후엔 관계망 회복과 지역 적응이 곧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전문가 분석. 왜 수원시가 1위인가? 항목. 수원시 평가비고. 의료 인프라 3차 병원 다수. 교통 편의. 서울 및 수도권 연결 우수. 주거 환경 지역별 다양성 확보. 복지 교육 노인 대상 프로그램 활발. 자연환경 도심 공원 호수 다수 확보. 위의 분석은 경기도 주요 10개 도시와 비교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수원은 전 항목 평균 4.7점 이상으로 가장 높은 종합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 결론. 노후의 핵심은 지역 선택입니다. 은퇴 후 자산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삶의 환경입니다. 병원은 가까운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가? 매일 나갈 곳이 있는가? 이 질문에 수원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YS라고 답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은퇴 후 삶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건강활동, 관계, 안전이라는 네 축을 고르게 지켜내는 종합 설계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이 네 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표 도시가 바로 수원이라는 점에서 은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노후 정착지 아직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수원시를 주목해 보세요. 은퇴하면 여기 살아야 합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전략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